위태로운 상황이 대상이다 하면 그 안에 효사를 그렸을 때 그 효의 위치에 따라서 뭐 괜찮네 하더라도 그렇게 썩 괜찮은 건 아닌 거예요. 이미 전체 대세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좋아도. 그런 것처럼 여기 그래요. 아무리 12신사를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할 때 필요하지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 전부를 전체를 논했다가는 잘 안 맞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들 혼자만 보지 말고 다른 것들과 연합해 있는 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겁살이 있는데 연합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제 마침 놀러왔던 그 윤모 씨가 그 사람이 예를 드는 게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그 얘기인데 겁살과 도화와 재성이 만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이건 물론 흉사니까 흉한 일을 겪은 예를 드는 건데 겁살만 가지고는 뭔가 겁탈과 관련된 일이 벌어진다. 뭐냐 도화 이게 뭔가 남녀간의 이성 문제와 관련됐다. 그런데 재성이다. 내 몸이기도 하고 남자면 여자이기도 하고 대충 분위기 잡히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겁살을 이동했거나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다른 것도 좀 붙일 수 있죠. 오행에 따라서 그게 용신이냐 기신이냐 봐서 그나마 용신이면 오히려 이러한 분야에 내가 환경에 노출은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흉한 게 아니라 뭔가 나의 그 상황을 역전시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겠구나. 이 분야에서 좋은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용신이면 삼재 이런 것도 있죠. 많이 듣는 무슨 삼재살이 뛰어드는 들사안되니 빠져나가는 애는 3년 동안 날삼재 하는데 그게 항상 그런 삼재가 흉하게 먹히는 게 아니라 용신이 아닌 해면서 12신살에 흉한살에 걸려있으면서 삼재에 걸렸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흉한 건데 삼재라고 하더라도 삼재가 이겁니다. 삼재, 신유술, 불의 입장에서 삼재 재난의 시작, 역마에 병들기 시작하고 육해, 잠식해 들어오고 화계, 이제 불이 끝나고 눈 닫고 요 3년간이 삼재거든요. 이거를 연수로 따졌을 때 아까 하루로 따지고 이렇게 따졌지만 인호술띠 말띠가 신유술년이 되면 삼재가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병화가 신유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에 다른 글자들이 인목이 많거나 오목은 별로 도움 안 되고 미투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수투도 괜찮고 이것들이 통분력을 도와주고 계절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좀 왕성하고 균형이 조후도 잡히고 물과 불에 원만한 사주면 아무 상관없어요. 거의 이게 삼재가 온다거나 뭐가 와도 그거는 잠깐의 작은 하루 저녁에 사연으로 지나가지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왜 그냥 자극이 돼서 신선했네 바람 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주하기 어려운 게 개념이 많아서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렵다면 그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중화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그 최고점에서 어떤 중화라는 균형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음양의 균형, 오행의 조화, 그 다음에 10간 12지 그 간지의 조화 이게 맞았을 때 이제 10간 12지로 나가니까 못 잡아지는 것 뿐이고요. 그 조화가 우선입니다. 균형과. 그래서 그냥 막백이지만 이런 식으로 12신사를 그냥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포태는 12운성이었던 거고 포태 양생 이런 식으로 12단계 그런 게 있어요. 개운은 그거는 이제 할 수는 없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 섭생법도 개운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개운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침 저한테 이렇게 딱 맞는 제가 말하는 그 희용기구 하나 할 때 용희신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 색깔이 간목인데 만약에 간목인데 허약하면 생함을 받아야만 좋아지거든요. 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생목하고 목대목하고 목으로서 화토금은 별로 안 좋지. 하지만 화토금은 안 좋은 중에도 일부 쓸 수 있는 건 불은 가을 이후의 계절에서 가을 겨울까지는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화기는 필요로 해요.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불이 있어야만 자기 재능이 표출되는 거라서 식상이죠. 육친 개념으로 지금 막 섞어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개념을 육친, 십신도 나오고 식상이 좀 있어야만 이 강의도 식상에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인성은 물이 되는데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표현, 식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사가 되려면 인성과 식상이 적당히 포진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기가. 그런 다음에 더 잘하려면은 목기도 좀 받치고 있어야 돼요. 근기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허약하면 목기 자체가 1시간 서 있으면 이래돼가 되고 안 되는 거죠. 힘이 딸리니까. 그랬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용신이라는 게 표출되고 일단 신약이다. 그럼 이 두 개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색깔로 봤을 때 이건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맛은 따지지 않고 주로 색상이나 모양, 형상을 보거든요. 그냥 전통적인 거면 뭐 전통, 인성, 색깔, 뭔가 짙다, 거의 검다, 인성. 물론 초록색은 없으니까 목기는 없는데 별로. 하지만 재질이 목기 재질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기를 조금 머금고 있거든요. 좀 붉은죽죽하잖아요. 약간 자색. 어찌 보면 푸른색도 조금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죠. 약간. 그런데 이제 노란색, 흰색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완벽한 형식. 이런 식으로 의상 코디를 통해서 개운에 들어가고 음식의 맛을 통해 들어가고 방위, 동쪽이나 북쪽, 동북쪽 길한 거, 이사를 간 때도 따지고요. 집 좌향을 맞춰서 집 지을 때도 따지고 다가 이제 생활면에서 그건 자기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숫자 1육수, 1과 6, 385 이 일단 좋고요. 3수 8수 이런 게 특히 좋죠. 허약하면 이름도 선명하게 왜 나오냐면 바로 이거 개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주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 이건 선천명이라 하고 후천명도 있는데 후천명이 바로 이름인 거예요. 이름도 거의 사주처럼 영향을 하거든. 근데 후천적으로 작용하는 사주죠. 말하자면. 그래서 장명에 하는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노는 거지. 태길도 들어가요. 그리고 오해는 모든 걸 맞춰봤을 때 어떤 해가 없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태길하는 거고. 동양에서 행하는 수많은 숙수학들과 그 밖에 거기에 빠지는 나머지 생활 분야에서 현대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다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희용기구안에 따른 용심이라든지 그 중화를 맞출 수 있는 중화점이 어딘지를 그걸 봐야만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끝부분에 얘기한 이거를 우리가 배운 육기석생법하고 잘 연결해서 생각하면 뭔가 나름대로 이득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 짧은 시간이고 이게 기초 개념 강의가 돼도 또 첫 강의고 뭐 체계도 없이 기초와 뭐 완전히 전문 수준 왔다 갔다 좀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다 여기 써놓은 것도 다루지도 못하고요. 제가 원래 처음에 목록 비슷한 거 시작도 못한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긴 해도 대체로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이 사주학에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맛은 보여드렸습니다. 주역과도 약간은 그게 주역이 더 뿌리가 되는 거니까 관련이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몸도 다 그거와 같다. 이 안에 들어있는 오행도 마찬가지다. 신체 장부의 질병관계도 사주에 보면은 간목은 이게 해당되는 장부가 있는데 간과 쓸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은 쓸개입니다. 쓸개, 담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고장이 나도 간목에 태어난 사람이 쓸개, 담경이 관련된 게 고장이 나고 잘못되기 시작했다. 이건 심각한 병인 거예요. 이건 잘 다스려야 돼. 이건 우연히 오는 병이 아니야. 근데 이제 간목이 아닌 다른 부분의 병이 나면 비록 크게 아픈 것처럼 보여도 그나마 나을 수 있는
뭐가 되는데 방목 자체가 깨지는 게 병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중병으로 알고서 신경 써서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럼 오행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심이냐에 따라. 그리고 제가 아까 7살 편관이 항상 병의 인자로서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게 위협적인 세력이니까 겁살리겠지 12신사로 따지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고 아 이렇구나 해서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한약 같은 걸 잘 쓰시는 분들은 자연의원을 배우기 전에도 사주만 보고도 다 처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사주를 가지고 김일성 무슨 연구소 옛날에 뭐 아쉽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